학교 인터넷이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트북 가져와서 한다고 좀 걸려서 미안합니다. 예, 일단 오랜만이죠. 지난주는 그 전부 코딩 수업으로 대체했는데 어떠셨나요? 얼마했어요? 네. 저는 되게 어색했는데 얼마했다니 다행이고요. 코딩 수업이 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라 그때도 이번처럼 녹화 강의를 할지 대면으로 할지는 결정한 건 아닌데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하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주 이론 쪽은 불렀는데 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했던 거 어디까지 했는지 다 기억하시나요? 여기 이 데이터 소스까지 좀 하다가 아마 맞췄을 거예요. 아마 보시면 기억을 할 텐데 일단 출석은 좀 이따 부르는 걸로 하고 오늘 대략적인 수업 방식을 좀 촬영할 예정이니까 이따 좀 쉬고 나서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데이터 큐레이션이랑 익스플로레이션 쪽 좀 챕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이제 요 전체 사이클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할 건데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클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은 일단 이제 다 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하고 데이터 큐레이션이라고도 해요. 데이터 클리닝도 같이 포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이제 클리닝하고 정제하고 그리고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까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데이터 컬렉션 쪽으로 좀 얘기를 하다가 지난주에 그만했죠. 거의 마지막 쪽만 좀 되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데이터 이제 컬렉션을 할 때 이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올 수 있다고 했어요. 크게 인터널 데이터라든지 익스터널 데이터 다 있을 수 있고 인터널 데이터라고 하면 개인 정보라든지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쉽게 내 개인 정보가 다 밖에 공개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내가 어떤 생활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내부 데이터이고 익스터널 데이터는 이제 제3자가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웹이나 GPS나 지도, 전 세계 지도라든지 아니면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 서드 파티들 포함입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익스터널 데이터도 이런 소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켓도 있고 날씨도 있고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 다 외부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죠. 주식시장의 변동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은 무료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구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딱히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뭔가 어떤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목적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연결이 불안하네요. 모르겠어요. 잠깐. 여기부터는 아마 이제 오늘 처음 보는 슬라이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ird-party provider라고 하면 이제 제3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3자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좀 대규모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이런 건 이제 유료로 얻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을 받고 팔겠죠. 이런 좀 대규모로 누군가 열심히 모아놓은 데이터들이니까. 그 특정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데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확보된 데이터들입니다.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데모그래픽이라고 하면 이제 인구 통계학 데이터들이 비헤이비얼이나 사이코그래픽 같은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나 정신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 이런 것도 아무나 얻을 수 없겠죠. 이런 사람의 그 정신 상태를 감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리적인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다 하나의 예시니까요. 좀 구체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움이라든지 데이터로직스, 코어로직 이런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일즈가 좀 많죠. 소비자 마케팅이라든지 물건을 사고 팔 때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거래 패턴이라든지, 파이낸셜 쪽이 좀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아무래도 없죠.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가 있으니까 이런 예시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씩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회사를 다룰 건 아니에요. 그 예시를 이제 하나만 보면 엑시움이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되게 많죠.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되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전 세계 데이터를 다 수집하는 곳이고, 특히 이거 소비자에 대한 어떤 데이터, 소비자에 대한 어떤 구매 내역이라든지 어떤 분석이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고민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주장해요. 굉장히 그 컨슈머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비자 분류를 한다든지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공한다고 해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데모그래픽스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포함을 해서 파이낸셜이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지역별로도 또 특성이 다를 수 있겠죠.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것이 그런 거나 통계학적인 거나 마케팅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엑시움만 좀 대표적으로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컬렉션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했다고 칩시다. 데이터 수집을 저희가 회사로부터 돈을 주고 사든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건 내가 어떻게든 일단 수집을 했어요. 내가 좀 서베이를 돌렸던 방법은 천차만별이겠죠. 내가 데이터를 일단 모을 수 있는 대로 긁어 모았는데,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데이터를 그냥 가져왔으니까 땡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일단 클리닝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일단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가 지금 마구자루로 쌓여있을 텐데 그런 클리닝 작업이 필요해요. 데이터 클린징이라고도 하고 스크러빙이라고도 하는데,
데이터 클리닝이 하는 거는 이제 뭐 디텍팅, 커렉팅, 리무빙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완전한 게 아니고 올바른 것도 아니고 또 잘못 들어온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의 어떤 오류들을 일단 1차적으로 제거하는 거가 필요하고, 뭐 inconsistency, 그것도 이제 데이터의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뭐 이래 어느 한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 간의 어떤 양상이 너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관성도 있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클리닝이 돼야 이제 우리가 이후에 분석을 할 때 신뢰도가 있겠죠. 우리는 데이터를 그냥 따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뭐 분석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누구나 다 의심할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가 정말 잘 정돈이 됐고 실제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좀 그 어널리시스가 된 게 맞느냐 이런 의심을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당연히 이제 어떤 예측의 정확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Poor Data Quality는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데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퀄리티의 품질 유지 측면과 뭐 바이어스도 그렇고요. 바이어스는 이제 특정 부분에 너무 치중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 있는 거죠. 이 데이터가 너무 한쪽으로 편견으로 그쪽만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데이터만 너무 수집이 됐다거나 너무 한쪽으로 불균형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더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적으로도 이런 데이터를 좀 잘 정리해두는 것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최종 결과물이 가치가 있다를 평가할 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클리닝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데이터 클리닝 사이클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 되게 많은데 뭐 이제 다 볼 건 아니지만 데이터 클리닝이 뭐 다양한 형태의 에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게 좀 다양한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여러 가지 클리닝 작업들을, 청소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집을 청소한다 그럴 때도 다 나눠서 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작은 것부터 뭐 버린다든지, 그다음 뭐 큰 거를 한다든지, 뭐 닦고 쓸고. 그래서 이제 나름 과정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에서도. 아무튼 그런 목적은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처음 수집된 날 것의 그 데이터 자체에서 뭔가를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뭔가를 고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중요한 데이터도 찾고, 뭐 데이터 셋들을 이제 잘 모으고, 뭐 표준화도 하고, 뭐 정규화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베리피케이션, 검증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데이터가 지금 뭐 우리가 내 눈에 뭐 한 10개, 20개 보고 지금 데이터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뭐 10,000개, 뭐 100,000개 뭐 이런 거 가지고 정리할 건데 뭐 쉽게 눈으로 하나하나 보고 당연히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려움이 당연히 많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정말 다양한 곳에서 긁어 모은다는 점 일단 어렵고요. 데이터의 품질을 항상 보존할 수 있는가, 이것도 쉽진 않겠죠. 정말 수많은 데이터가 섞여 들어와 있을 테니까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일일이. 그래서 일단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이 작업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데이터 클리닝도. 그래서 주로 고려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라 그러면 일단 데이터의 퀄리티를 어떻게 잘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이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이냐, 인컨시스턴시를 해결하는 것과 또 중복된 데이터들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비슷한 데이터들이 막 계속 섞여 들어오면 그거는 별로 이제 효과적이지 않겠죠,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일부 뭐 이렇게
데이터가 뭔가 일부 누락이 됐다거나 뭔가 일부가 빠져 있거나 뭐 깨진다던가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도 사실 저희 생각해야죠. 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뭐 가져온 다음에 막 공개를 막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뭐 진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데이터 보안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크게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한 4개 정도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클리닝의 뭐 대표적으로 미싱 밸류라든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가져왔는데 몇 개의 항목이 뭐 빠져 있다던가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뭐 중복된 데이터. 뭐 알고 보니까 이 사이사이 계속 같은 사람의 데이터가 여러 소스에서 모으다 보니까 같은 게 또 들어오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 게 실제로 양이 많아지면 우리가 데이터 수를 파악하거나 할 때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데이터의 어떤 스탠더라이제이션이나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표준화해야겠죠. 다 형태나 포맷이나 그 값의 범위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노이즈라든지 아웃라이어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데이터 클리닝에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리닝은 그 이제 아마 앞으로 다시 또 나올 텐데 지금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싱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뒤에 있는 학생들도 잘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아니 혹시 빛에 비친다든지 혹시 그러면 앞에 불을 끄는 게 나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좀 눈부신다 아니면 잘 안 보인다? 없어요? 혹시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미싱 된다는 거는, 데이터의 값이 미싱 된다는 거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진짜 말 그대로 센서에 어떤 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데이터를 가져오는 와중에서 그냥 시스템적인 에러가 있었다던가 뭐 그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레코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던가 뭔가 불완전하게 했다던가 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값이 없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이라든지 뭐 샐러리라든지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거 뭐 하나 빠졌으니까 그냥 다 지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항목이 정말 뭐 몇천 개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한 칸 빠졌어요. 그러면 그 환자 데이터 좀 다 지워야 될까요? 남은 뭐 999개 데이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빈칸 이거 일부 누락된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제 당연히 고민해야겠죠. 최대한 뭐 있는 데이터는 잘 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아예 케이스를 날리는 것도 이렇게 날리다 보면 그럼 데이터 멀쩡한 거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데이터가 원래 약간씩은 미싱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무난한 것 중에 하나는 임퓨테이션이라고 해서, 임퓨테이션은 이제 대략적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잘 채워야겠죠. 그냥 아무 값이나 넣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충분히 그럴싸한 뭐 평균 값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이 정도일 텐데 라고 정말 생각되는 그런 값을 넣는다든지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들은 나중에도 아마 좀 나올 겁니다. 아니면 진짜 이거는 모르겠다고 하는 방법도 뭐 물론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존재하지 않은 값이니까 이거를 내가 모른다고는 일단 제대로 해놓고 대신 이후에 알고리즘들에서 잘 처리를 해야겠죠. 이거는 계속해서 이게 언론이라는 값을 처리하려면 좀 뒤에서 신경을 잘 써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이 값을 임의로 채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평균이라든지 그냥 중간 나이라든지 에이지 같은 경우는 샐러리도 마찬가지고 평균 값을 일단 적당히 넣는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언노운이라고 막 해놓고 계속 신경 쓰는 것보다는 편할 거예요. 어쨌건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값은 또 아니기도 하고. 이제 더 하이 레벨로 하는 거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 지우는 거는 사실 뭐 별로 어려울 게 없겠죠. 뭐 이 사람의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모을 때 이 집단이나 저 집단이나 만약 똑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중복된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저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고 이 집단에도 해당되는 거면 뭐 3번, 4번, 5번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중복된 데이터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복을 찾아서 그냥 제거하면 됩니다. 이건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똑같은 게 있죠. 판다스, 뭐 SQL에서 지울 수 있는데 여러분 아직 판다스는 안 배웠지만 이제 이거 다음에 할 거예요. Standardizing Data Format이라고 해서 이거는 데이터 형태를 이제 맞춰주는 걸 의미하고 이거 이제 아주 간단한 예시를 갖다 놨지만 데이터 포맷이 실제로 너무 다양해서 이게 같은 데이터인데도 이게 포맷이 달라서 이게 마치 다른 것처럼 인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있으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뭐 날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는 좀 뭐 슬래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뭐 하이픈으로 된다든지 뭐 아니면 텍스트가 뭐 언제는 어디가 대문자고 언제는 소문자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거를 항상 통일된 형태로 표기를 한다든지 이게 같은 사람인데 뭐 대소문자 다르다고 다른 사람 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뭐 텍스트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거라고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이제 표준화입니다. 이것도 이제 몇 가지가 더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리고 뭐 금액도 뭐 달러로 맞출 건지 뭐 우리나라 원으로 맞출 건지 뭐 단위에 따라서도 같은 숫자인데 단위가 다르면 또 값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 당연히 이제 필요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달러로 맞추는 게 무난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웃라이어인데 아웃라이어도 아마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데이터 아웃라이어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어떤 통계적 분석에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튀어나가는 값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다른 사람들은 샐러리가 5만 달러 정도 되는데 혼자만 뭐 어마어마하죠. 거의 한 100배 되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이제 일단은 아웃라이어인데 이 사람이 근데 정말 이만큼 버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 모르는 거긴 하죠. 근데 이제 나머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 데이터가 혼자 벌어져 있으면 그게 이제 뭔가 트렌드 분석할 때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라는 게 일단 이게 아웃라이어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방법이 더 다양합니다. 네, 이런 거는 뒤에 나올 거고요. 일단 이 데이터 값이 정상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걸 인지를 해야겠죠. 인지를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일단 얘는 너무 값이 이상한데 이 사람은 일단 뭐 이 사람 거는 그럼 제외를 하자라고 한다든지 아웃라이어를 그냥 단순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급여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그냥 최대한 그냥 10만 달러 정도 못 넘어가게 하자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이 이제 아직 판다스 안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건 그냥 하나의 예시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가 기존에 있었으면 데이터를 잘 클리닝을 해서 뭔가 이런 깔끔한 형태로 바꿀 수도 있겠다. 뭐 빈칸은 뭐 없앨 수도 있고 뭐 중복은 또 없애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나은값 이 사람 나이 모르겠는데 뭐 적당히 채워 넣는다든지 뭐 해서
뭐 이런 상태의 데이터가 있었다면 뭐 이렇게 클리닝이 잘 될 수 있겠죠. 하나의 예시입니다. 뭐 지금 이 코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지금은 말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로는 뭐 전부 어떤 프로그램상에서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 코딩을 해서 이제 데이터도 지금 이렇게 6개가 아니라 몇십만 개가 되는데 한 번에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크리에이션 쪽은 다 한 건데, 그래서 데이터 크리에이션이 이제 왜 중요하냐 이제 요약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품질이랑 신뢰도 측면에서 데이터 크리에이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데이터 퀄리티가 좋아야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적인 인사이트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데이터를 일관성이 있고 완전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플로우에서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고요. 이 데이터 크리에이션이 잘 되는 것이 아무튼 이 이후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오히려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데이터가 문제가 있네 찾으면 다시 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최대한 잘 정돈을 해놔야 나중에 다시 데이터를 건드릴 일은 없겠죠. 그리고 더 나은 디시전 메이킹을 위해서도 이 작업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나요? 네, 이거 이제 같은 말이고요. 그림으로도 잘 정리된 게 있길래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고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은 말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확도와 어떤 의사결정에서의 신뢰도라든지 실제로 이후의 어떤 시간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데이터 클리닝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데이터 클리닝은 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입니다. 이제 이거 넘어갈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앞에 좀 설명하고 그러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이 뭘까요? 탐험? 데이터를 이렇게 알아본다는 뜻이에요.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러 하면은 뭔가 찾아보고 탐색하고 이런 말이죠. 데이터를 탐색을 하는 겁니다.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같은 말입니다. ED라고 줄여서도 하고, 이게 이제 데이터 이제 기본적인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갈 때 가장 처음에 있는 게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과정이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어떤 데이터셋을 보고 이 데이터셋이 어떤 구조로 잘 갖춰져 있고 어떤 대략적인 패턴을 보이고 트렌드를 보이고 또 대략적인 큰 관계에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스텝은. 그러니까 이제 나 데이터 클리닝까지 했으니까 그냥 모델에 때려 넣으면 얘가 해줄 거야, 이제 이게 아니라 어떤 모델을 할지도 결정해야 되고 어떤 모델에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할지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런 거를 하려면 대략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대략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 익스플로레이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을 잡는 거예요. 이게 이 데이터가 대략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겠다라는 감을 잡기 위한 단계입니다. Getting to know your data라고 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이 데이터를 뭔가 시각적으로 보면서 대략 파악할 수도 있고, 뭐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 데이터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탐색이 돼야 이제 앞으로 내가 이후에 어떤 적절한 모델링을 취할 것인지라든지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스텝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다룰 건 아니지만, 일단 데이터 어널리시스의 이제 비교적 아직은 초기 페이스예요. 익스플로레이션도 일단 초기 단계를 거치고 난 바로 직후에 클리닝은 이제 이미 했고, 비주얼라이징도 할 거고, 뭐 서머라이징, 이 데이터를 요약하고 대략적인 시각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데이터 탐색을 할 거예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이 키 액티비티스가 일단 통계적인 표현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평균이나 뭐 미디안 중간값, 표준편차라든지 값의 범위라든지 이런 좀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을 요약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어널리시스도 있어요. 이 데이터의 분포를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히스토그램 했죠? 반 시간에. 히스토그램 같은 걸로 하면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어디에 얼만큼 존재하는지 분포하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분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correlation이라는 말은 좀 어려울 텐데 어떤 피처들, 어떤 특징들 간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아웃라이어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아웃라이어들이 얼마나 있는지, 뭐 튀는 값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들을 이제 계속 같이 써야 돼요. 히스토그램도 뿌려보고, 뭐 박스 플랫도 해보고, 박스 플랫은 아웃라이어 같은 거 찾을 때 좀 유용하고요. 스캐터 플랫이나 바 차트. 바 차트는 이제 그 분류 체계가 있는 변수들일 때는 바 차트를 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할 겁니다. 일단 제가 한번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이 정도 괜찮나요? 그럼 일단은 10분 정도 쉬었다